네, 안녕하세요. 그 3장 비주얼라이징 데이터 발표 맡게 된 황유리입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데이터를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시각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덕션 정도 되겠고요. 일단 보니까 다들 이제 데스크탑에서 파이썬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오은우 펀딩님이 저번에 콜앱 소개해 주신 거에 따라서 그냥 콜앱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콜앱이 뭐냐면 이제 구글 콜앱이라는 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웹브라우저 내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에디터예요. 사용법은 이제 간단하게 아래 링크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어떻게 하고 이제 코드를 어떻게 짤 수 있고, 코드를 짜고 나서 코딩을 입력을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실습하실 분들은 나중에 저희 모임 끝나고 나서 이 링크 한번 참조해 주시면은 그 콜앱을 쓰시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인데 이거 보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제가 알기로 파이썬 같은 경우는 C나 C++, C#, 뭐 자바 등등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나 최근 핫이슈인 AI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이제 파이썬으로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다루진 않고요. 이제 제가 오늘 코딩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기초적인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텍스트 1, 텍스트 2라고 해서 변수라고 하고요. 이퀄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게 이제 변수에 할당할 어떤 뭐 선언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원하는 뭐 수학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문자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에다가 이제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이제 헬로 월드로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프린트 괄호 열고 텍스트 1 이렇게 하면은 이 의미는 이제 텍스트 1이라는 변수를 실제로 이제 화면상에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치시고 이제 왼쪽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뜨게 되는 형식으로 이제 코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이제 리스트라고 합니다. 순서가 있는 모임을 표현하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연수의 모임 중에 1부터 9까지 한 자릿수의 모임을 변수 x로 선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왼편에 x를 적어주시고 이퀄을 적어주시고 꺾음새 모양으로 이제 한번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자연수의 모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까지 적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x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왼편에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리스트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초적으로 아셔도 이제 따라오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혹은 보충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표 중간에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잠깐만 그 다른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혹시 프로그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변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아세요? 다 아시면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중3 때 처음 배웠을 때 변수가 되게 개념이 안 잡히더라고요. 설명해 혹시 주세요. 네. 근데 변수라는 거는 그냥 컴퓨터 메모리 안에 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에 메모리 방이 되게 많을 건데 그냥 하나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만약에 X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X라는 방 안에 이제 X는 1 이렇게 하면은 1을 방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X를 프린트하세요 하면은 그 방에 가서 방에 있는 놈을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를 1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X를 2라고 다시 하면은 1은 없어지고 X라는 방 안에 2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가서 X를 프린트를 하면은 2가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 안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 밸류가 그러니까 뭐지 값이 한 개가 딱 되는 건데 이 이게 지금 아까 X에서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건 리스트 이런 거는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X 어디 갔지? 이 X라는 방 안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통째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르는 방법은 뭐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 그러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순서를 정해주거든요. 얘는 0번. 얘는 첫 번째는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지? X의 0 이렇게 하면 한 개씩 불러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X의 1 하면은 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는 그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 안에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나오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파이썬에서는 뭐 아니다. 잠깐만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던가? 뭐 하여튼 희한하게 표시를 하던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런 표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X라는 방에다가 1을 넣었어요. 얘를. 근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1을 한 개 더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X가 1인데 여기다가 1을 더 해주면은 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X 안에다가 이제 X가 원래 1이었는데 1을 더해주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2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X 더하기 1을 해주면 지금 X가 2잖아요. 그러니까 2인데 더하기 1을 해주면은 다시 X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점화식 같은 거네.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뭔지. 근데 여기서 네, 여기서 네. x는 1이라는 것은 x를 1로 바꿔라 그런 얘기. 요 방에다가 요 방에 잠깐만요. 이 얘를 다시 지우고 요 방 이름이 X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만요. 여기 얘들을 좀 지우고 X라는 방이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옆에 하면서 처음에 X는 1이야 이러면은 이 방에다가 1을 놓는 행위인 거죠. 예. 그냥 단순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나는 여기다가 1을 더하겠어 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X에다가 1을 넣는 순간 여기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다음에 읽을 때는 요 값은 여기 와서 불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1이겠죠.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1 하니까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시 X 방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었던 게 2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그냥 메모리 안에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방에 이게 그 예, 수학에서 수열하고 비슷한데 수학에서는 음, x x n 플러스 1은 x n 플러스 1 뭐 이렇게 이게 표시가 이렇게 순서대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다 x라서 헷갈리네. 예, 예. 그러니까 음. 요 변수 안에다가 계속 이렇게
값을 넣는 거죠. 근데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할 때 얘를 지우고 근데 근데 그 아까 어디 갔지? X는 이렇게 해줬잖아요. 여기. 그죠? 요거는 좀 특별한 메모리인 거죠. 특별한 방. 이 방 안에는 이게 이제 X라는 방인데 이 X라는 방인데 이 방 안에는 이렇게 칸 개수를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막 넣었잖아요. 1, 2, 3, 4, 5, 6, 8, 5, 6, 7, 8, 9. 그러니까 이거를 X 방에다가 아홉 칸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넘버를 붙일 때 이제 이 방도 방을 만들어 주시니까 방 넘버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방 이름.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방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얘는 어떻게 부를 거냐면은 X0 빼고 X1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는 거죠. 2, X3. 그냥 이거는 특별한 종류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네, 되셨을까요? 네.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제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리쌤, 죄송합니다. 제 질문 하나 있는데 제가 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이 알고리즘 자체는 조금 그 원리 컴퓨터 원리는 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 프로그래밍은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궁금한 게 아까 변수가 왜 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배열은 그 변수 그 방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한 건데 어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만들 때 변수로 된 리스트로도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X면은 지금은 X를 변수 1, 2, 3, 4, 5, 6, 7, 8, 9라고 했는데 각각을 뭐 A, B, C, D, E라고 다 일일이 A는 1, B는 2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또 변수의 모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럴 X를. 수 있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둘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학적으로는. 근데 컴퓨터적으로는 방 안에 방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또 배열이라는 방의 모임 안에 또 문 열고 들어갔더니 또 방이 하나 더 있어서 그 방까지 또 열어야 이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컴퓨터적으로는. 그렇게 이해, 그, 어, 예, 그게 예, 그게 제가 답을 바로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아까 제가 그 6시간짜리 다 못 보고 2시간밖에 못 보고 왔는데 예. 예. 그 뭐 숫자를 모아가지고 얘를 이런 리스트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아, 예, 예. 모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데이터 타입인지 뭐 셋 타입인지 뭐 이런 게 있던데 타입을 바꾸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만약에 X 이렇게 1, 2, 3, 4, 5, 6, 7, 8, 9이 상수를 집어넣은 거랑 이렇게 그냥 저희가 A, 1, B, 2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E, F, G 뭐 이렇게 해서 그거랑 모아둔 거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에 차이가 있을까 약간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사실. 예,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순간 예. 그 안에 그 변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 문을 두 개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 머릿속으로는. 글쎄요, 다른 분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제 생각엔 리스트로 만드는 순간 그냥 그 리스트 안에 그 값들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변수로 이렇게 만약에 리스트를 할 때 뭐 이게 숫자로 메리 하고 뭐 넘버 123 아이고 이건 아니겠구나. 넘버 123 하고 변수로 뭐 A, B 이렇게 불러와도 이게 리스트를 구성할 때는 그냥 이 A라는 변수가 아니라 변수의 값이 리스트의 원소가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 아실까요? 음, 그러니까 창희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생각은 이렇게 네. 리스트를 정리를 할 때 이런 변수를 A, B를 갖고 올 수는 있잖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리스트가 딱 정리가 되는 순간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 리스트라는 컴퓨터의 방 안에는 이런 변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수의 값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결과는 똑같은데 이제 그 안 속에 있는 그게 좀 궁금해서 약간 좀 예. 그러니까 똑같은 예. 정의를 하는 순간에는 A라는 변수를 읽어와야 되겠지만 이게 그 리스트라는 그 변수 그 메모리 안에 들어갈 때에는 이 변수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값으로 기억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그 질문이 프로그래밍 지금 뭔지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두 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 그러니까 그 창인 질문이 선생님 뭐예요? 질문은 뭐냐면은 리스트를 정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 근데 리스트를 정의를 할 때 넘버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텍스트로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창인 선생님 말씀은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A는 뭐 철수, B는 3, C는 뭐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X라는 리스트를 정의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정의를 할 때 그 1, 2, 3, 4, 5 이런 값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얘들 변수를 가져와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쓸 때마다 부를 때마다 컴퓨터가 A라는 변수를 가서 찾아보고 그 뭐지? 이 방을 한번 열어야지 이제 이 리스트 방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챗 이, GPT 찾아봤는데요. 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뭐챗 GPT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음, 되기는 할 것 예, 같습니다. 리스트의 그 변수,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그 자체에 또 변수가 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예, 예. 그러니까 B 뭐 이렇게 들어가고 예. 뭐 그래서 된다 그러네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A 변수를 읽어가지고 리스트라는 그 우리 변수 메모리 안에다 넣을 것 같은데 일단 정의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를 이렇게 해놓고 얘를 불러서 쓸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 색깔이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이름이 X라고 치고 메리가 X0 얘가 X1 얘가 X2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 A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값을. 그러면은 이제 뭐 프린트 해가지고 X의 2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읽을 때 이제 컴퓨터는 이 방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X2 방을 갔을 때 A가 먼저 뭔지 찾아보고 A가 철수구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그 컴퓨터가 볼 때 이제 X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X를 먼저 찾아가요. X라는 방을 찾아가서 여기 보니까 A라고 되어 있네. 그럼 A 방을 찾아가야지 하고 A 방을 찾아갔더니 절수구나.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이미 그 X라는 방 안에 이렇게 정의한 순간 이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송해요. 제가 엄청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리스, 리스트가 방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하나, 둘, 셋 하면 0, 1, 2, 3 이런데 이게 X라는 방 안에 여기에 그 우리는 지금 이거를 X의 2 이걸 알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A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A 값인 철수가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왠지 A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철수라는 음. 거로 해서 0기로 바꾸면은 또 0이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이 안에. 그렇네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거는 잘 몰라서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답을 모르겠어. 혹시 아니, 아시는 분?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 리스트 쪽에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는지 보면은 좀 게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몰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유리쌤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이거는 제가 일단 간단하게 아까 조금 코드로 쳐봤는데, 만약에 A를 1로 하고 B로 2로 했을 때, 이 테스트라는 리스트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A 변수를 리로드라는 문자열로 다시 정의를 했을 때, 이게 테스트라는 리스트 안에는 똑같이 첫 번째로 정의했던 1이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제 이게 추측으로는 일단 리스트 안에 변수가 정의가 되는 순간 해당 변수의 값을 그냥 넣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게 A는 릴로디드를 요 프린트 위에다 쓰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나오네요. 어, 그럼 아까 저기 미아선님 말씀하신 게 맞네요. 이건 좀 언어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아까 창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좀 유용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언어들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쓰는 언어만 해도 바뀌는데 파이썬은 아닌가 봐요. 아마 파이썬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따로. 그 음, 리스트 쪽에 나중에 들어가 바뀐다 보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 지금 바뀐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좀, 아, 그러니까 테스트의 방이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테스트를 정의를 하면서 방에다가 이게 방 넘버예요. 방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넣을 때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A, B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볼 때 A를 넣으라고 했어. A가 뭐지? 보면은 A가 1인 거예요. 그래서 A가 1이군 하고 1을 넣고 그다음에 B는 B가 2인 거예요. 그래서 2군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얘 얘의 이름은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얘가 테스트죠. 그러면은 이 순간에 테스트 2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3은 2죠, 그죠?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A는 reload야. 이러면은 A가 reload군. A가 어디에 있지? 찾아보고 A가 1이군. 근데 그러면은 그 1을 reload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테스트를 하라고. 아이고, 안 되지? 잠깐만요. 어, 갑자기 애플 펜슬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프린트를 테스트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어, 이거구나. 프린트를 테스트를 하라고 하면은 이 테스트 어, 잠깐만요. 이 애플 펜슬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됐다. 프린트 테스트를 하라고 하면은 이 A를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를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프린트를 하는 거죠. 요 값들을 여기 들어가 있는 값들을. 선생님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 맨 마지막에 못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네. 이제 요 1 있잖아요. 1하고 2는 이제 어느 방에 들어가냐면은 요 방에 들어가요. 테스트의 2, 그다음에 테스트의 3. 요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예. 그리고 나서 A라는 방에 reload라는 값을 다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A라는 방을 다시 찾아가요. A에 지금 A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A에는 1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저기, 이해되실까요? 질문 있는데, 요 A는 네. 1, 이거는 A는 1이다라는 것은 요 이퀄을 두 개를 썼을 때 A는 1이다가 되고 그냥 A 이퀄 1 이것은 A를 1로 대체하라라는 말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건 아, 아니, 그러니까 A는 1이다라는 거는 1을 A 방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 입장에서 A 방에는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도 A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아시죠? 그죠? 요거 A에도 여기도 A가 나오잖아요. 예, 예, 요때는 컴퓨터가 A는 1이군 하고 여기다 1을 넣는단 말이죠. 예. 근데 컴퓨터가 1인데 1을 어디에 넣냐고요. 그죠? 1을 어디에 넣냐면은 테스트에 넣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방에. 근데 테스트방 안에 테스트라는 거에 들어가 보면은 방이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0, 1, 2, 3. 예. 그래서 컴퓨터는 여기다가 1을 읽어가지고 어디에 넣냐면은 테스트 2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방에. 요거는 아시겠죠? 근데 리로드라는 건 뭐예요? 그건 뭐하러 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얘를 테스트 2방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A를 릴로드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로드를 A 방에 넣는 거죠. 릴로드라는 텍스트를. 무슨 그래서 말인지 컴퓨터가 하나도 모르겠네. 아니, 리로드를 A 방에 넣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릴로드는 그냥 지금 아무 의미, 결과로 출력한 값이 뭐야 메리 1, 2, 3, 1, 2가 나왔잖아요. 네. 리로드란 말은 안 나왔잖아요. 리로드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다시 전체를 지우고 지금 컴퓨터가 방이 A라는 방이 있고 아, 그 방이라는 건 알 것 같은데? 네. 방이라는 말은 알 것 같은데 왜 리로드라는 걸 왜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냔 말이죠. 그냥 A에다가 1을 넣어도 되고 B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A는 1, B는 2로 해놓고 나서 또 A만 리로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B는 리로드라고 안 했잖아요. 이제 이 프로그램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릴로드를 A 방에 넣어놓으면은 저기 프린트를 할 때 메리 1, 2, 3 릴로드 B 이렇게 프린트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프린트를 했잖아요. 그죠? 네, 1로 네. 프린트를 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행위가 뭐냐면 방이 A, B랑 그다음에 테스트 0부터 3까지 이렇게 방이 이렇게 지금 크리에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생성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이렇게 정리할 때는 얘들은 이 방에 들어가는 거죠. A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라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릴로드를 A 방에 넣어 하는 말은 A 방에다가 릴로드를 넣어라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얘를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프린트를 하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아, 왜 그러냐면은 A에다 릴로드를 넣었는데 왜 그런다는 거죠? 왜냐면 프린트는 테스트 잠깐만요. 테스트를 프린트를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예, 설명이 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네, 일단 같습니다. 예. 끝나고 다시 한번.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오창민 선생님이랑 조미아 선생님이 논의하셨던 거는 테스트라는 리스트 내에서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변수 값이 출력이 이제 뭐 테스트를 만들 때 당시의 값일지 아니면은 그 프린터 했을 당시에 A의 값일지 나올지 뭐 이거를 조금 알아보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 일단은 어, 일단은 진도 조금 빼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주얼라이징 데이터 부분 간략하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일단 많은 양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나 차트 등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특징을 쉽게 파악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이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방법은 이 매트플라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예,
그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 공식 문서나 튜토리얼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트플랫리브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예시를 제가 조금 가져와 봤어요. 뭐 통계적인 통계 분포 같은 경우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든가 박스플롯, 뭐 에러바, 뭐 저희가 익숙하게 아는 이제 파이 차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D 분포까지 다 그릴 수 있더라고요. 플랫 서페이스, 뭐 보웰, 스캐터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익숙해지고 이제 코딩에도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저희가 뭐 선형 대수나 뭐 기타 수학을 이제 접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트플랫 리브에서 이제 파이플랫이라는 모듈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라이브러리랑 모듈의 차이를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결국 하나의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요리를 하고 싶을 때 이제 뭐 테크 썰기를 하는 책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뭐 국물 요리를 만드는 뭐 요리 레시피 책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 큰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듈은 그 책 안에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나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트플랫리브라는 하나의 라이브러리 내에서 파이플럿이라는 하나의 목차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파이플럿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그 안에 내용은 무엇이냐 각각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고 변화를 주는 그런 모든 함수를 다루는 모듈이 이제 파이플럿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 연도별로 이제 GDP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이제 파이플럿 모듈을 통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 파이썬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랑 모듈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예, 파이플럿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는 from 매트플럿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듈을 가져올 때는 import, 그리고 모듈명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플럿이 사실 조금 일일이 쓰기 귀찮기 때문에 이제 별칭을 하나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 as 뭐뭐로서 plt, 보통 plt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plt라고 이 모듈을 정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매트플랫리브 라이브러리에서 파이플럿 모듈을 가져와서 얘 이름을 plt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게 이 한 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도별 GDP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데이터가 필요한데 일단 책에 있는 예시들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 질문이 1950년, 있는데요. 60년, 70년, 2010년까지 10년 단위로 그 연도를 왕근쌤 질문이 있다고 네, 하시네요. 말씀하십시오. 여기 from 다음에 이게 대시를 쓴 거예요? 대시요? 네, from 그럼 다음에 매트플랫리브라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from 다음에 그냥 한 칸 띈 건가요? 네, 한 칸 띄었습니다. 예, 예. 제가 눈이 침침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예? 네, 이 정도면 혹시 잘 보이실까요? 예, 예. 근데 여기 가운데 점이 잠깐 보여서 아, 네, 이게 뭘 쓰는 건가 했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일단 X축에 저희가 연도를 나타내고 이 연도별 GDP를 이제 Y축 데이터라고 봤을 때 저희가 간단하게 앞서 살펴봤던 리스트 형식으로 연도 그리고 연도에 따른 GDP 데이터를 쭉 써봤습니다. 이 데이터가 year라는 변수랑 GDP라는 변수의 선언을 각각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X축 데이터랑 Y축 데이터 가지고 파이플럿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자, 저희가 앞서 파이플럿이라는 모듈을 PLT라고 써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PLT라고 일단 선언을 해주고요. 이 PLT라는 모듈에서 이제 그래프를 생성하는 함수는 플롯 함수예요. 그 플롯 함수에 X 데이터를 첫 번째로 넣고 Y 데이터를 두 번째로 넣으면은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PLT
그리고 이 모듈에 소속된 함수라는 의미에서 점을 하나 써줍니다. plt.plot, 플랫 함수를 쓸 것이다. 그리고 x 데이터는 years라는 저희 변수를 써줄 거고요. gdp라는 y축 데이터를 저희가 다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트 그래프 보면은 이제 X축 라벨이나 Y축 라벨이 있죠. 예, 그런 그걸 생성을 또 해주기 위해서 PLT, 그러니까 파이플라 모듈 중에서 X 라벨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쓸 건데 이 X 라벨 이름을 이어라고 정해준 문장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Y 라벨도 생성을 해주고요. 타이틀을 추가를 해서 이제 plt.show 하면은 얘를 이제 실제로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고, 저희가 뭔가 잠시만요. 아하, 저희가 생성을 안 해줬군요. 재생을 하고 재생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선 그래프가 라인 그래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X축의 그 변수를 가지고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연도를 표시를 하고 이제 X 라벨이라는 생성 함수에 표시한 대로 이어라고 이제 타이틀이 나왔죠. 그리고 그 GDP Y축 데이터가 Y축에 표시가 돼 있고 이제 Y 라벨 생성 함수에 저희가 기록을 한 대로 빌리언즈 오브 달러가 이제 Y 라벨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타이틀이 노미널 GDP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시각화가 위와 같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책에 보니까 네네. 쇼 펑션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네. 다음에 세이브할 네. 수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저장하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건가요? 세이브 픽으로 우리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세이브 픽은 제가 여기서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기는 어, 한데, 잠시만요. 이거 말씀하시나요? 네네네. 음, 그게 그 현재 파일이 %pwd인가 그걸 넣으시면 현재 폴더가 보이지 않나요? 퍼센트 다시 아니다. 거기 말씀하시죠. 말고요. 네. 왜 거기다 퍼센트 그 안에 말고 네. 새로운 라인에 네, 퍼센트 PWS요? pwd. Present Working Directory 준말일 거예요. 예. 그죠? 음. 퍼센트에 퍼센트. 그냥 우리 퍼센트 있잖아요. F5번에 있는 예. 그걸로 그건가요? 누르시면 그냥 네. 현재 어, 인 것 같은데. 그 세이프피그의 퍼센트는 지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지금 현재의 폴더를 보여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콘텐트라는 폴더가 있네요. 네. 그러면 세이브 피그를 해야지 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이브 피그를 살려서 피그. 하고 아, 아, 이런 식으로 아, 말씀하시나요? 아, 아, 아니야 그 안에는 아니고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PWD 하고 LS 해야 되나요? 그 아니, 다음 거 보여주려면 이건 그게 퍼센트 저장하고 이 %pwd의 폴더 가서 저장이 됐냐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쉘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세이브 피그를 지금 여기 했을 때 뭔가 에러가 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애플 에러가 네임에. 나요? 파일 네임을 써야 되나 보다, 그죠? 세이브 피그 네. 하면서. 뭐 그러면은,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예, 한번 써볼까요? 네. 대충 png. 뭐 핀이라고 쓰고 되나? 되기는 했는데 음. 이 컨텐트라는 제 맨 밑, 생각엔 그러면 네. PWD 밑에 %ls 한번 써보시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죠. 이게 안 그 되는 거예요. 아, 왼쪽에 예, 유리 예. 선생님 왼쪽에 보시면요. 네. 그
폴더 아이콘 있죠. 왼쪽에 맨 왼쪽 보세요. 아, 밑에 네네. 그거 눌러오면 아, 여기 있네요. 테스트 아, PNG가. 한번 열어볼 수 있어요, 우리? 근데 이거 지금 그 뭐야 이미지를 갖다가 옆으로. 변수 이름으로 줘서 저장을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다 보면 나올 테니까 네, 네, 그냥 네. 넘어가는 게 어때요? 네. 네.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끝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세이브 픽으로 해서 저희가 뭐 손쉽게 저장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도 알게 됐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뭔가 파이플란 모듈을 생성해서 다양한 그래프를 생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여기서 이제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 그래프 자체가 좀 밋밋하다 보니까 약간 색깔도 좀 추가를 하고 이제 라인이 아니라 약간 닷닷 형식으로 해서 조금 예쁘게 꾸며주면은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도 꾸며줄 수 있어요.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컬러를 뭐 퍼플로 할 것이냐 마커 즉 이제 뭐 x, y 좌표의 실제 좌표 값을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5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뭐 라인 스타일을 선이 아니라 다시나 뭐 다른 걸로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다양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파이플라시랑 이제 저희 챕터 3에 있는 내용의 전부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라인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뭐 막대 그래프를 그릴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코드를 짤 수 있는가에 대한 예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에 따르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막대 그래프를 어떻게 쓸 것인지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는 범주가 있는 데이터 값을 직사각형으로 막대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제가 책에 있는 예시보다는 이제 관광지 선호도 조사라고 해서 이제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뭐 해외여행 국가 순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얘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막대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제 라이브러리에 어떤 모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고요. 이제 X 좌표에 저는 이제 관광지 선호도 조사기 때문에 어떤 국가를 넣고 이 국가당 이제 방문자 수를 Y 데이터로 넣었어요. 그게 이제 컨트리즈로 대변되는 변수 하나, 그리고 언더바 보츠라고 대변되는 변수 하나입니다. 각각 이제 이런 데이터를 선언을 하고 세 번째로 이제 플랫점 바라는 함수를 통해서 막대 그래프를 직접 생성을 해줘요. 이 바라는 변수는 말 그대로 막대 그래프를 생성하는 함수인데 이제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필수 값으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 봤던 이제 데이터를 꾸미는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옵션을 값을 뒤쪽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XY 데이터만 넣고 그 다음에 X축, Y축 라벨 생성하고 제목을 추가를 하고요. 바로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2023년 Overseas Travel Country Rankings 해서 뭐 일본이 몇 명, 이제 뭐 베트남, 타이완, 싱가포르, USA 식으로 해서 이제 각 범주별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뭐 그리다 보니까 사실 색깔도 좀 밋밋하고 이제 126이라고 해서 사이언티픽 노테이션 말고 이제 실제로 뭐 19만 7천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산술적인 표현을 다 넣고 싶어서 저는 이제 옵션 값도 같이 넣어봤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어레이 놈 해서 틴 라벨도 좀 넣어보고 해서 찾아봅시다. 아, 네, 여기 있군요. 네, 컬러는 이제 라이트 그레이 옐로우로 쓰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팬이나 베트남 같은 이런 X축 데이터들이 전부 중앙 배열이잖아요. 찾아보니까 얘도 이제 이 중앙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조금 나눠서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얼라인이라는 옵션을 쓰면은 얼라인의 엣지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 재팬이란 값을 가운데에서 왼쪽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표현을 음. 해봤고요. 엣지 컬러 표현하고 이제 라인 위드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있는 막대 보더 값을 약간 좀 두껍게 해서 표현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 값이 아이고, 잠시 네, 아래와 음.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운데 있던 재팬 값이 이제 엣지 쪽으로 오고 이 라인 그레이라는 그 컬러 값으로 해서 이제 보더 값을 진하게 조금 칠해주고요. 아까 사이언티픽 노션이라고 해서 2육으로 표현이 됐던 그런 표현값도 저희가 이게 친숙한 수학 쪽 표현으로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막대 그래프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또 꾸며볼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네, 드리면요. 말씀하세요. 위쪽에 왼쪽에. 조금만 위쪽으로 봐주시겠어요? 네네. 어, 조금만 더요. 됐지? 플랫 바 처음에 하신 데 있죠. 여기, 여긴가요? 네네네, 거기요. 네. 그 arrange num countries 여기에 range하고 len하고 여기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네. country 네임이 나오던데 len하고 range하고 조금만 그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선호를 하진 않는데 책에서 다루고 있어서 간단하게 일단은 테스트해본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저희가 컨트리에 들어가는 값이 재팬, 베트남, 타이완, 싱가포르 그리고 USA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두미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각각의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방 넘버를 저희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 리스트에 대해서. 네, 재팬이 지금 이 리스트의 0번째 값이고, 베트남이 1번째 값이고, 타이완이 두 번째 값이죠. 싱가포르이 세 번째, USA가 네 번째입니다. 각각의 0, 1, 2, 3, 4에 대해서 이제 렌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개수를 세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 렌 컨트리라고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 재팬, 베트남, 타이완, 싱가포르, USA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카운트가 다섯 개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렌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0부터 그 괄호 안에 들어간 숫자 개만큼의 연속된 정수를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따라서 이제 렌 컨트리즈가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다섯 개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레인지가 0부터 뭐 다섯 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 값으로 0, 1, 2, 3, 4의 총 다섯 개의 그 값을 가지는 리스트를 그냥 따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왜 생성을 해주냐? 이 발을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그냥 바로 넣어서 생성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X축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놓지 않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방 넘버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넘버에 따른 Y값 데이터는 얘는 그냥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그거를 표현을 한 게 아까 문의하셨던 이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array num country라는 거는 이제 재팬, 베트남, 뭐 타이완, 싱가포르, USA에 이제 방 넘버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0, 1, 2, 3, 4. 그리고 이거를 X 데이터로 넣은 거죠. X 데이터로 넣고 넘버츠는 기존에 있던 Y 데이터라서 Y 데이터를 넣고 그 대신 이제 0, 1, 2, 3, 4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뭘 가리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에 대한 실제 변수, 실제 값을 이 틱 언더바 라벨에 다시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막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틱 그쪽에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틱 틱으로 라벨이요? 틱 레이블. 어,
그러면 array num countries에는 넘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그 리스트의 데이터가 리스트의 인덱스 값이죠. 인덱스 값이고, 그럼 네, 그, 숫자네요, 그죠? 각자 네, 0, 1, 2, 3, 맞습니다. 4이고, 네네. 넘버트는 그 값이고, 그죠? 그, 넘버트는 Y 데이터죠. 네, 네. 그러면 틱 레이블에 contries가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array num country의 넘버하고 틱 레이블의 country하고 각각 매핑이 되는 건가요? 아이, 그렇게 넣어. 그럼요. 정확하십니다. 이런 아,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재팬, 아이고, 재팬, 베트남, 뭐 타이완, 아이고, 싱가포르, USA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변수가 돼 있는데 0일 때 재팬이고 1일 때 베트남이다.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라벨 값이 다 붙어서 나오게 되고 만약에 틱 라벨을 안 적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팬은 0이 출력이 되고 베트남은 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bar라는 펑션은 거기다가 넘버를 넣어주고 그 틱 레이블을 넣어주면은 얘를 그거 있잖아요. 뭐지? 키하고 밸류처럼 아, 그렇게 네, 맞습니다. 매핑해서 딕셔너리 생각한다는 거죠.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음. 사실 이 방식이 조금 번거롭다 보니까 그냥 위에처럼 이제 뭐 X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바로 넣으시는 게 조금 더 간편하신 방법이실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둘 다 책은 쓸 수는 있습니다. 예, 책에서 그죠? 네. 책에서는 plt.bar 해놓고 range len 아, movies 그렇죠. 이 방식을 콤마하고 썼죠. 네네. 어디죠? 네, 네. 그러니까 그 rangeland movies, num Oscars 이렇게 그렇게만 썼더라고요. 아, 네네. 텍 레이블은 없고.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넘버가 없이 그냥 무비 이름만 아니 그 넘버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 책에도 보면은 틱에 대해서 설정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걸 밑에 제가 있네요. 봤었거든요. 네. pltx. 네네. 거기에서 따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근데 설정을 이 할 방법이, 때도 네네. 네. 설정을 할 때도 그냥 movies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거기도 rangeland movies 이렇게 넣는데요. 콤마하고 movies 넣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해결.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 이 두 가지가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네. 어떨 때 뭐 사용하는 경우가 다른가요? 뭐 위의 방법은 바로 컨트리스를 바로 넣고 여기는 어레이로 만들어 갖고 컨트리를 하는데 이 네. 두 가지 방법이 어떤 속도의 차이나 뭐가 좀 있는 건가요? 속도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사용 용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위에서 보시는 거는 컨트리랑 넘보트가 직접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뭐 X, Y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넣는 게 제일 시각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만약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했다. 이렇게 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변수 값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입력을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불러오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함수를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가 약간 다이나믹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레인지나 렌을 써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함수를 작성할 때 좀 괜찮은 코드인 것 같거든요. 음. 사실 이제 뭐 어,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쓰는 문제지 이제 속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LEN은 랭스의 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아, 네, 하는데, 랭스의 준말입니다. 예, 여기 틱 라벨에 이 틱은 무슨 말인지, 뭐 어원이라는 거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틱 라벨이 그러면 어원은 아니라도 그 의미가 뭐라고요? 틱 라벨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0, 1, 2, 3, 4로 정해졌던 이 X 데이터의 실제 값입니다. 예, 재팬, 알겠습니다. 베트남, 타이완, 이름 싱가포르. 네, 그걸 틱 라벨이라고 해요. 네네. 왕근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주식 그 이름에 티커라고 하잖아요. 티커? 예. 그 왜 주식에 그
나스닥 상장 주식 뭐 이런 아, 거 증권 보면은 시세 표시기 뭔가요? 뭐 예, 그 티커라고 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 원소의 이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프에. 아, 네, 맞습니다. 예, 그거하고 아, 좀 눈금이라고 연관이 하네요.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예. 아, 눈금이라는 아, 게 네네, 눈금 눈금이네요. 이름이라고 눈금. 하네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네, 어, 말씀하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데, 저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문자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러지? 그 싱글 쿼테이션을 써도 되고 더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 네, 이 보시면은 문장인가요? 네, 예예 지금 이 부분인데 네. 지금 제가 한 거를 쭉 보니까 전부 다 싱글을 쓰셨는데 아, 네. 혹시 이게 약간 파이썬에서 약간 권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단순히 그 뭐지? 시프트 누르는 게 좀 번거로워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궁금해서. 네. 그냥 저의 개인적 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블 싱글 아니 그 더블로 써도 상관없는 아, 네, 약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쌤, 궁금해요. 책에는 다 더블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럼 상관없는 다들 거예요. 취향 네네, 차이인 둘 다 걸로. 상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퍼스트로피라고 하죠. 그 싱글 하나만 했을 때는 네. 양쪽에 더블로 써줘야 되는 거 그런 제약 사항은 있더라고요. 예? 양쪽에 더블로 그러니까 싱글을 썼으면 싱글로 닫아주고 더블로 아, 썼으면 더블로 그래요? 닫아주고 하는 건데 네. 가운데 만약 뭐 어퍼스트로피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닫아줄 때는 꼭 더블로 닫아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 어, 알고 특수 있거든요. 문자 같은 거요? 예를 들면 예, 아니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역슬러시에서 이거 싱글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했으면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얘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싱글 코테이션이랑 조금 아, 동일한 표현이라 가지고 이런 거를 쓸 때는 이제 뭐 더블 코테이션을 쓰는 게 권장이 되긴 합니다. 네. 그게 감사합니다. 되는군요. 그리고 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거 저기 멀티플 라인으로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그 따옴표 3개 쓰래요. 3개짜리 예. 따옴표. 네. 음, 음, 음. 네,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싱글 코트를 3번 누르는 거죠? 그런 건가요? 아, 네, 싱글 아, 코트로 했습니다. 예, 예. 네, 그걸 프린트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 음, 두 줄로 나오네요. 선생님 음. 그러면 네. 아까 그 어퍼스트로피 S 있잖아요. 아, 네네. 그 혹시 앞에 백슬래시도 한번 넣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거 말씀하시나요? 어, 이거 백슬래시 안 되네요. 그죠? 그거로 해도 돼요? 백슬래시 해야 되는데. 네, 그걸로 똑같아요. 표시돼서? 아, 예, 돼요? 예, 돼요. 아, 그럼 아까 윈도우의 백슬래시는 저 원화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거를 그 헬로 월드에 뭐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로 다시 올라가셔서 네. 그 싱글 코트 쓴 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안에 어퍼스트로피 S 들어간 거 뭐 하나 넣고 어퍼스트로피 앞에다가 백슬래시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테스트 해보시. 프로피에스요? 네. 하고 어퍼스트로피 앞에다가 백슬래시를 넣고 예. 그리고 엑스큐트를 한번 해보시면 네. 그래도 되네요. 되네. 네, 네. 네. 그래도 되네. 권장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가 잠시만요. 아이스 버스트로. 그거 스페셜 캐릭터 앞에다가, 그러니까 따옴표 같은 거 앞에다가 그 백슬래시 넣으면은 따옴표도 그냥 저기 프린트가 되거든요. 네네.
예, 예. 그것 때문에 백슬래시 한번 해보시라고 한 거예요. 저도 안 개인적으로 그러면, 궁금해서 막 아, 찾아봤습니다. 안 그러면 파이썬이 그 코트는 그러니까 따옴표는 특별한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백슬래시를 써주면 그냥 다른 텍스트하고 똑같이 인식하라라는 명령이랄까? 표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특수기호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다중 문장 표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아, 마지막 지금 하나만. W가 다중문장 표시라고 말씀하셨네. 제가 방금 전화가 와갖고 잘못 들었습니다. 아, 백슬래시요, 백슬래시. 아, 예. 그러니까 그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네. 그 문자열을 정의해주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는 또 그 뭐랄까 문자를 표시를 할 때 문자 아니라 따옴표를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는 그냥 그 문장 안에 쓰는 텍스트 안에 쓰는 거야 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 백슬래시를 써주면 돼요. 그 앞에 그러니까 따옴표 앞에다. 다중문장 표시하고는 무관한 거죠. 네네 무관합니다. 지금 다중문장 표시를 질문하셨어요. 하나 다중 마지막. 문장 표시요? 아, 죄송합니다. 그 무슨 하여튼 그 백슬래시를 그냥 escape 뭐라고 하는데 정확한 아, 그래서 백슬래시 N 맞죠? 네네네 백슬래시 N 뭐 뉴 백슬래시 라인이죠 뉴 라인 뭐 예 이런 거죠. 예. 예. 나오면은 그때 다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엄청 헷갈릴 것 같아요. 조금 많이 헷갈리실까요? 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큰 따옴표 쓸 때는 백슬래시 없이 쓰고 만약에 작은 따옴표만 쓰고 싶으시면 백슬래시 해서 이제 뭐 특수 기호를 넣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차트로 그리는 히스토그램이네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는 일단은 범주가 있는 데이터 값을 직사각형의 막대로 표현하는 그래프라고 해서 얘랑 좀 비슷한데 일단은 책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예제이긴 한데 4학년 7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 분포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익숙하게 이제 X축 데이터에 이제 학생들 수학 성적을 쭉 적고요. 예,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해당 이제 83점, 95점, 91점, 87점 등등등을 이제 뭐 0부터 10까지 그리고 10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일정 분포로 나눴을 때 이제 이 수학 성적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제 수학 성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점수대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레이드에 있는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이 83은 이제 80에서 뭐 90 사이의 값이고 이제 67은 이제 60에서 70 사이의 값이다. 이런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식을 조금 쓴 게 이 그레이드 언더바 카테고라이즈 변수 선언입니다. 예에 대해서 혹시 이제 얘들을 어떻게 코딩으로 썼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필요하실까요? 네. 네. 얘가 일단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듣는 분들 중에 이거 뭔가 틀렸다 하면 바로 보충을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데 리스트를 뭐 적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레이드처럼 이제 저희가 리스트에 직접 그 각각의 숫자나 값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뭔가 83이면 이제 80으로 정하고 95면 90으로
적고 뭐 이런 일종의 변형을 하고 싶을 때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쓰게 되는데요.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조작하고자 하는 그레이드를 in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는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그레이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레이드라는 이 리스트 안에서 각각의 그 변수 값을 가져와요. 83, 95, 91, 87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값을 그레이드라고 저희가 하나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포문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그레이드라는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83부터 제일 끝에 있는 0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레이드에 있는 이 리스트에서 이제 그레이드 그 83, 95, 91, 87을 각각 하나씩 꺼내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꺼내올 것은 83입니다. 83에서 83에서 이제 이 값을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그레이드 언더바 카테고라이즈 리스트에 넣어라. 이게 지금 그런 명령어인데요. 하나씩 더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이 그레이드 리스트에서 하나를 뽑아요. 83을 뽑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83에서 10을 나누는 게 이 식이에요. 단순히 83에서 10을 나누면은 값은 8이 되겠죠. 이때 나머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이 슬래시 값 자체가 목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8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민이라는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10을 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레이드하고 슬래시하고 10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을 한 값은 결국 8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네. 이 80에 대해서 이제 이 값 콤마 90을 해서 이제 민이라는 함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 적을게요. 민이라는 함수는 x, y x, y 중에 작은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83을 어떻게 뭐 값을 변경을 해서 80으로 나왔으면은 이 80이랑 그 옆에 있는 90 간의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일 작은 값인 80을 이제 리스트 안에 넣는다.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그레이드 언더바 카테고라이즈 리스트가 정해지는지 값을 써놨는데 이제 각각 80, 90, 90, 80, 70, 0, 80, 80, 90, 60, 70 해서 이제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선생님, 그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그, 어, 10으로 나눠서 10을 곱하는 건 알겠는데, 왜 네, 90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요? 90하고 굳이 비교를 안 해도, 네네. 그, 그냥 앞에, 그게 예, 얘가 지금 저도 처음엔 의아했었는데요. 얘가 지금 책에 있는 얘들 맞아요. 코드예요. 그래서 예, 보다 보니까 100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 만약에 100을 넣게 되면은 이 값이 100이 돼버리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히스토그램을 구할 때는 100에서 110까지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 100이 나왔을 경우에는 90에서 100 사이에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민 함수를 다시 넣은 겁니다. 이해가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네. 알고 보니까 히스토그램이 뭔지 뜻을 정확히 모르고 네.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프리퀀시를 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점수대별 학생들이 몇 네네, 명 있는가에 대한 그죠? 분포입니다. 예. 네. 그래서 90에서 100 사이에는 몇 명 있는가 그런 프리퀀시를 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100이나 90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네, 9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y 값에 대한 리스트를 쭉 뽑고 그 값에
담은 변수를 그레이드 언더바 카테고라이즈로 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약간 좀 헷갈리는 변수인데요. 저 자, 사선 이제 두 개가 무슨 의미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그 그레이드 다음에 사선 두 개, 그 이름이 얘가 지금 그레이드를 10으로 나눈 몫을 말하는 거예요. 몫이죠, 몫. 예. 네, 몫입니다. 만약에 음.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시면 퍼센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조미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점수대별 그 수학 성적을 이제 쭉 구하고 나서 이 점수대별로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 카운트를 세야 됩니다. 즉 이제 여기에 보자면 이제 그레이드 언더바 카테고라이즈가 결국 80, 90, 90, 80, 70, 70, 뭐 0, 80, 80,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왔는데 이 80을 가진 학생들의 수가 몇 명 있는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4개가 있죠. 4명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일일이 세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를 세주기 위한 이제 한 모듈을 또 가져올 거예요. 그게 이제 컬렉션즈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파생돼 나오는 카운터라는 함수예요. 이 카운터가 무엇이냐 하면은 카운트 자체는 이제 항목별 개수를 세는 클래스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레이드 언더바 카테고라이즈 얘를 집어 넣으면은 이제 80은 4개 있고 90은 3개 있고 0은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값에 대한 이제 카운터를 세가지고 반환을 저희한테 해주는 함수입니다. 선생님, 아까 카운터가 클래스라고 하셨나요? 네, 네네, 클래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래스가 뭐예요? 클래스도 저는 일단 일종의 모듈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아, 네네. 거의 비슷하게 좀 쓰이더라고요. 저도 네.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뭐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혼동이 있을 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모듈이랑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레이드 언더바 카테고라이즈 즉 80, 80, 90 이렇게 점수대별로 분포가 나눠진 리스트를 카운터 클래스에 넣은 값을 데이터로 뽑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제가 적지를 않았네요. 이제 0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0에 대한 데이터는 4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키와 밸류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키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하나는 이제 80이다, 9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터를 세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밸류 값은 여기서 이제 80이 몇 개인가에 대한 카운터, 그러니까 즉 개수를 의미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선생님 죄송한데 아까 네네, 키가 뭐라고요? 키가? 점수대요. 여기 보시면 이제 80, 90, 80, 70, 0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카운터는 이 항목별로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에 대한 키는 아이고, 스코어, 즉 점수가 키고요. 밸류는 아이고, 이 점수대에 있는 학생의 수, 즉 80이 몇 개 있는가에 대한 카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 90 이런 게 네, 스코어고 그 네, 다음에 그렇죠. 얘를 키로 가지고 80에 나오는 그 frequency 뭐라 해야 네, 되죠? 맞습니다. 카운트가 프리퀀시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네, 80이 뭐 5번 나오면 밸류가 5.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x가 스코어가 될 거고 밸류가 이제 y 데이터가 되겠죠. 분포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저희가 앞서 봤던 이제 바스트를 생성하는 바 함수에다가 넣어줍니다. 데이터에 이제 키 값을 x로 넣고요. 데이터의 밸류 값을 y로 넣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제 옵션 값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쁘게 꾸며보고 싶어서 넣은 값이라서 큰, 네, 크게 뭐 중요한 값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네, 제가 잠깐만. 제목 설정을 하고 일단 시각화를 쭉 했을 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0에서 10 사이의 학생이 2명, 60에서 70 사이가 1명, 70에서 80이 3명, 80에서 90 사이가 4명, 그리고 90에서 100 사이가 100을 포함해서 3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볼 수 있는 게 히스토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반복될 텐데 히스토그램은 컨티뉴어스 밸류 데이터가 그러니까 연속일 때 지금 스코어가 연속이잖아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바그래프는 그 데이터가 디스크리트 카테고리컬 데이터일 때 이렇게 사용.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Y축은 다 있습니다. 이제 프리퀀시를 세는 건 똑같고 단지 이제 데이터가 디스크리트냐 컨티뉴어스냐. 그렇게. 네, 질- 맞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지금 11시 30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제 성분포는 아까 저희가 앞서 봤잖아요. 저희가 앞서 위에서 봤던 게 이제, 이게 선그래프라서 얘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산정도 하나 남았습니다. 산정도 얘도 사실 뭐 5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히스토그램은 여기서 이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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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그래프는 사실 앞서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책에 있는 코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사실 책에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산정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정도라는 거는 두 개 데이터 쌍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예요. 예시로 일단은 하나 가져온 게 사용자 친구 수랑 그들이 이제 체류하는 시간 사이의 연관성 찾기라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친구가 몇 명 있을 때 이제 친구와 이제 교류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산점도를 가져온 건데요.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이제 친구가 70명 있을 때 175분의 시간을 쓰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라벨이라는 거는 실제 이 데이터를 조사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라벨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산정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스캐터라는 이제 한 표를 또 가져왔는데 얘도 동일합니다. X축 데이터를 앞서 놓고 두 번째 이제 Y축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쇼를 해주시면 바로 시각화가 돼요. 제목 설정하는 것도 기존 거랑 똑같고요. 이제 여기서 약간 다르게 제가 조금 해본 거는 이제 저희가 라벨이 있잖아요. 이제 각 친구에 대해서 몇 분을 쓰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익명화된 리스트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애니와 박, 신디, 뭐, 톰, 엘리 등 이제 뭐 직장 실명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 데이터가 누구의 거다라는 것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얘 라벨을 하나 정의를 하고요. 각 점에 대해서 이제 라벨링을 생성하는 코드를 쭉 짜봤어요. 그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가 한 70명 정도 있다고 쳤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데일리 뭐지 평균적으로 쓰는 시간이 뭐 220분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도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좀 이쁘게 꾸미면은 뭐 복잡한 칙을 조금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컬러풀하게 또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사실 이제 뭐 옵션적인 거라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런 데이터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무인데 조금만 위로 올라와 봐 아, 네네.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어노이테이트인가? 어노테이트요? 어노테이트 이거 그건 어떤 건가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를 이제 익명조사가 아니라 실명조사를 해서 누구에 대한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붙여주고 싶었다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뿐만 아니라 그 점에 대한 입안, 답, n이라는 이런 주석 라벨링을 표현을 할 적에 이제 annotate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 얘는 이제 플러스에서 이 그래프에서 이제 각 점,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주석 라벨링을 따로 표시하고 싶을 경우에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각 점에 대해서 annotate 그리고 이 라벨은 이제 n이냐 밥이냐에 대해서 어떤 텍스트를 쓸 것인가 그리고 얘에 대해서 어떤 이 텍스트를 가질 데이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얘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그냥 옵션 값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처럼 이제 신디 엘리가 뭐 하단에 점의 밑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뭐 옵션 값에 따라서 이제 엘리라는 위치가 위에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쪽에서 표현한 것처럼 약간 사선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까 문의하셨던 annotate라는 함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산점도가요. 네, 아까 X축이 말하는 게 그 X축이 뭘 말하는 거죠? X축. 친구 사용자 수. 친구 수. 아, 그다음에 그 Y축이 이제 매일 뭐 사이클에 교류하는 시간 같은 필요한 거네요. 시간. 네, 교류하는 시간 맞습니다. 같은 거. 네네. 그러니까 친구 수가 많을수록 교류하는 시간도 대체적으로 많아진다. 뭐 아,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사실 확률론 할 때 뭐 뭐 상관관계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걸로도 아마 코릴레이션. 표현을 그렇죠.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릴레이션 말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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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책 읽다가 질문도 좀 갖고 왔는데 하나씩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일단 말씀해 주세요. 그 혹시 지금 이 산점도에 대해서는 다 끝나셨나요? 아니면은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난 것 아, 같습니다. 그 책 51페이지에 보니까 무슨 comparable variable를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그 나오는 그 그래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잠시만요. 뭐였죠? 제가 맷플롯 라이브러리가 스케일을 자기 스스로 그 뭐 정하게 되면 이렇게 뭐 미스리딩 픽처를 받을 수도 있어서 뭐 그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어 그림 3-8은 uncomparable axis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comparable variables, uncomparable axis 이런 말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렇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3.9가 그 더 잘 보여주는데 3.9가 뭐 이렇게 책에 보면 테스트 1하고 테스트 2가 있는데 테스트 2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베리에이션이 뭐 보인다. 그걸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런데 제가 이거 이해도가 없어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comparable variable이 뭔지, uncomparable axis가 뭔지, 그 다음에 52페이지에는 왜 3.9가 그 variation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이 그래프를 읽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9는 equal axis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퀄 관련해서는 이제 책을 보시면은 피지어 3-8이랑 3-9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3-8이랑 그러면은 네. 예,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제 테스트 1의 그레이드 잘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80, 점수가 80에서 이제 97.5까지 나오는데 X축이 Y축 같은 경우는 60에서 100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첫 번째가 3.8인가요, 그림이? 3.8이. 네네. 뭐 스케타플라 위드 뭐 언패러블 엑시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X랑 Y랑 지금 표시되는 눈금 간격 자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정확하게 비교가 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책에서는 이제 플러점 엑시스의 이코어를 써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맞추면은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3-9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그레이드가 60에서 100까지 그리고 테스트 2 그레이드 XY가 전부 60에서 100까지 동일하게 눈금을 맞춰주고 있거든요. 3-9가요? 네. 동일한가요? 3-9는 지금 110이 나와 있긴 한데 사실 110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논외로 치면은 결국은 60에서 100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눈금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게 이제 플러점 엑시스 이퀄이라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X의 축의 그 레인지하고 Y의 축의 레인지를 동일하게 똑같이 맞추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눈금 사이의 그 간격은 별로 상관이 없고, 그 3.9도 보면은 간격이 비슷한가요? 이제 X가 10이고 Y가 이제 눈금 자체는 5기는 한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레인지가 동일한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지가 동일한 거를 axes are comparable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comparable variables? 좀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스캐터 플롯에 대해서 다른 분 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사실은 라인 차트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갖고 와서 일단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괜찮으시면 라인 차트로 잠시만 가도 될까요? 궁금한 게 이거 고양이는 어떻게 하면 걸어다니기가 돼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계속 저도요.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이걸 이거 제가 어디서 세팅을 했는데 지금 또 까먹어가지고 못 찾았어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그 클릭하다 보니 그 고양이 표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심지어 고양이가 저기 그 걸어다니. 뒤로 걸어 다녀요. 텍스트 뒤로 걸어 다녀. 맞아요.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에 어딘가에 있었던 거. 계속 고양이만 보고 얘가 고양이 말고 다른 것도 가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여긴가? 여기 있네요. 설정의 기타 보시면은 파워 레벨을 표시하는 데 보면은 코기 모드, 고양이 모드, 개 모드가 있어요. 설정을 이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잠시만요. 톱니바퀴? 네, 여기 톱니바퀴 보이시죠? 그 계정 옆에 톱니바퀴 열면은 누르면 바로 나와요? 네. 여기 기타에? 나오네. 멜티콕이랑 잠깐만요. 걔랑 같이 나오네요. 설정에 들어가서 기타로 가셨나요? 어디로 가셨죠? 네, 설정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네네. 설정에서 맨 끝에 기타 기타. 누르시면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그리고 아기자기함이 포인트죠. 그 라인 차트로 가기 전에 further exploration에 이제 잠시만요. Altair라고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declarative visualization을 생성하기 위한 새로운 파이썬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declarative visualization이 뭐죠?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뭐 안 봐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좀 찾아볼까요? 데크레이티브 뭐 얘가 지금 알테오고 데클러레이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일반 파이 차트
리액트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네, 근데 데코레이티브가 뭐 무슨 그러게요. 혹시 일종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 설명한 걸로는 이제 더 그래프 화려하게 꾸며지는 일종의 API라고 써져 있네. 그러니까 API가 다른 또 이제 툴 외부에서 이제 플러긴처럼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렇게 더 화려하게 멋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툴이 일종의 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맨 뒤에 보면 friendly and consistent API 그렇게 돼 있잖아. API가 이제 third party 툴이거든요. 이제 그걸 집어넣어서 더 위에 보니까 뭐 화려하게 막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파이썬 안에 들어있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들은 저렇게 화려하게는 못 만드는데 이걸 갖다가 데클러레이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 그걸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그 API 서드 파티 툴을 사용하면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읽힙니다. 저는. 유리쌤이 지금 저 파이썬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파이썬 아직 쓰는 것도 잘 모르는데. 이거 지금 검색하는 중이에요. 웹 검색. 아니, 아까 강의할 때. 아, 콜랩에서 하신 거예요. 콜랩. 콜랩. 네. 네, 콜앱이고요.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콜앱은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그냥 구글에서 저도 그냥 콜앱 이렇게 치시면은 맨 첫 번째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괜찮으시면 근데 아, 아, 그냥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 라이브러리 저희 그 불러올 때 아까 PLT 이렇게 점해서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 함수 불러올 때 그 PLT 점도 혹시 생략할 수 있는 좀 약간 좀 게으르지만 좀 약간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 PLT 자체도 생략해 볼 수 있는 PLT를 생략이요. 예, 그냥 풀로만 이렇게 딱 할 수 있게. 예. PLT를 생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은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임포트를 하나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임포트를 사실 여러 모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DF라는 거를 가져왔다 치면은 얘를 네. 없앴을 때 이 함수가 DF 건지 PLT 건지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가서 음. PLT 어떤 모듈에 어떤 함수다 이거는 약간 필수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제가 쓰고 있는 언어는 그 약간 이게 약간 그 안 써도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게 혹시 얘도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친구도 딱 지 나름대로 그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게 안 썼거든요. 저는 이제 음, 제가 쓰는 그거는. 근데 혹시 파이썬도 만약에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PLT만 갖고 온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제 PLT 안 써도 이제 그냥 플랫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PLT라는 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그런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약간 여쭤봤었는데 없는 것 일단 지금 없애